요즘에 정말 조용하죠. 뉴스에서도 환율 얘기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할수록 더 위험하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1997년에 한번 겪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올해 연말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1,600원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단순하게 달러가 비싸진다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가진 원화 자산의 실제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약 4천억 달러 수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요. GDP 내지로 따져봤을 때 20%도 안 됩니다. IMF 당시보다도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산은 환율 리스크에 안전하신 건가요? 주식이라거나 부동산이라거나 현금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 원화 기준인 거죠. 이제는 눈을 바꾸셔가지고 이런 통화의 신뢰부터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지, 달러보다 먼저 움직이는 구조적인 신호들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환율이 오른다는 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지 여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진짜 질문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환율이 오르면은 이 자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현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말이죠. 지금처럼 환율 자체가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단순하게 여행 경비가 올라가고 수입하는 식료품 값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만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원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달러를 사야 되는 건지,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전부 다 좋지만요. 그 와중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자산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라는 거고, 왜 갑작스럽게 XRP냐고요? 이런 질문들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환율이 흔들리는 시대에 실제로 결제망에 쓰일 수 있는 디지털 브릿지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런 구조적인 역할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지 과거부터 한번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위기 당시 그때 환율이 한 달 사이에 8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2배가 넘게 치솟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삼성전자가 3만원, 강남아파트가 2억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었어요. 원화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수출 기업은 살아남았지만요. 국내 기업들 절반 가까이가 쓰러졌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었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과연 뭐가 다르냐? 사실상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외환 보유고 상태, IMF 직전보다도 더 취약한 단계인 거고,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약 4천억 달러 수준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 9위에서 12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GDP 대비했을 때 따져보면 겨우 20% 수준, 권고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단기 외채 비중은 계속 늘고 있고,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는 모두 다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급하게 달러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줄 수 있는 방파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자산의 실질 가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 현금 모두 다 원화 기반인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 자산의 내구력 자체가 약해지는 흐름이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XRP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코인이 아니에요. 글로벌 결제 브릿지, 디지털 환전 인프라로서 이미 실제 사용이 시작된 자산입니다. 최근에는 리플이 발행한 RLUSD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해가지고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결제망을 하나로 잇는 이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XRP의 시세가 아니라 그 자산이 맡고 있는 역할 그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처럼 원화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달러 자산과 함께 이런 브릿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는 건요. 투기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준비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한테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요. 국내 기업들이 수출할 때 더욱더 많은 원화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수출만 하는 나라가 아니죠. 수출로 돈을 벌지만 동시에 수입도 엄청나게 해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에너지 자산들이에요. 석유나 천연가스, 광물, 원자재 같은 것들, 필수 자원들은 거의 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런 비용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거고,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에 우리 일상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달러 좀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달러 자산도 좋은 대응 전략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고, 최근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기반의 결제 브릿지 자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바로 그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고 있는 국제결제 인프라 자산인 거고, 리플이 발행한 RLUSD 스테이블코인, 두바이 정부랑 연결된 결제망, 그리고 미국 ETF 승인 흐름들까지 XRP는 지금 글로벌 금융 백엔드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 시세를 노리는 투자랑은 성격 자체가 다른 거고요. 기존 자산이 흔들릴 때 구조적으로 버티는 자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달러랑 병행이 가능한 디지털 환율 해지 수단으로서 점점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당시, 그 당시 정부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외환 보유고 충분합니다. 환율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기설은 과장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IMF 사태였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때도 환율은 조용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큰 뉴스는 없지만요. 1,300원대, 1,400원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외화 자체가 부족한 국가는 언젠가 자산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코스피가 빠지고 집값이 폭락하고 이런 게 아닐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돈이 돈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 중에 혹시 원화에만 묶여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 정말 돈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담아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환율 변동기에는 자산 전체를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달러,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실제 사용 기반 자산 같은 이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오르고 내리는 코인이 아니라 미국과 중동, 아시아를 이어버리는 글로벌 브릿지 인프라로 좀 크게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놓치고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구나, 그때 살 걸, 이런 말밖에 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줄 아셔야 됩니다. XRP는 단기 매매용 코인이 아니라 환율 급등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자산인 건지, 지금 XRP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실질적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스위스 커스터디 은행을 통한 RLUSD 준비금,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실제 사용 결제망, 그리고 미국에서의 ETF 승인까지도 단순하게 그냥 오를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산들이 어떤 흐름 안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의 시대에서는 한 가지 자산만 고집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현금만 들고 있는 것도, 주식에만 몰려있는 것도 결국에 같은 리스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 안에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게 달러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실제 사용 기반이 있는 XRP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걸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볼지 아니면 구조적인 생존 수단으로 볼지에 따라서 그 판단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인 거고, 지금 우리는 이런 원화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율의 파도는 한순간에 몰아치지 않아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산은 조용하게 침수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는 가격보다 구조를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XRP는 지금 그 구조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바깥에 머무느냐, 여기를 묻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투자 시장, 코인 시장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시다 보면요,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차트나 뉴스, 온갖 분석들이 넘쳐나지만 결국에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그 사람의 신법을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코인 시장은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는 그래프가 아니라 사이클이 존재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의 시작은 언제나 대장 비트코인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먼저 방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시장 전체에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고요. 거래량도 같이 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처럼 대형 자산들이 뒤따라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들, 이른바 중소형 개별 코인들로 펌핑이 번져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을 우리는 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은 예전만큼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난 2018년 불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투자자들은 훨씬 더 똑똑해졌고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존버가 답이다라고 믿고 버티는 흐름들이 많았다면요, 지금은 단기 고점에서 실속 챙기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한쪽에서 빠지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그쪽에서 다시 빠져나가고 결국에 돈은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분들께서 겪는 문제가 내가 들어간 코인이 계속 오를 거라고 착각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니까 너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런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정장을 위로 볼 건지 기회로 만들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껴질 때는 원칙으로 대응하는 매매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실 거예요. 항상 후회하시는 매매보다는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쌓아나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장은 늘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잡는 거는 결국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신사님, 선물 매매는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보방에서는 선물 종목도 다뤄주지 않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물에 대한 추천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정보방에서도 영상 안에서도 선물 종목은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물 매매에 대해서는 추천드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선물은 인생을 건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 방에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생각, 결국에 청산이라는 공포를 마주하게 될 거고, 비트코인이 1%, 2%만 움직여도 자고 일어나면은 혹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사라진다는 게 선물 시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가 딱 일주일 만에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신사님 말 듣고 그냥 업비트 현물만 할 걸 그랬어요. 제가 함부로 하시라 마시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물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맞다라고 스스로 확신할 때인 거고, 좋은 매수 차점이 왔다고 해서 몰빵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항상 물음표를 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선물은 어떤가요? 국내 거래소도 아닌 해외 거래소, 익숙하지도 않은 UI의 언어도 다르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따라하면서 가입하고, 심지어 돈을 그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순간 그 돈이 우주 어디론가 사라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단 1%라도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업비트에서 현물 매매만 하는 겁니다. 더 단순하게는 매달 일정 금액씩 비트코인을 차곡차곡 사 모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년부터 매달 100만 원씩 비트코인을 사 모았다면은 지금쯤 그 자산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원칙 매매에 집중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자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이분법으로만 보시면 절대로 실속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상승과 하락 자체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복잡한 투자 심리 그리고 투자 순환의 흐름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락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항상 투자 매매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실속에 대해서 자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뭐 이런 말들처럼요. 하락이 무서워서 저점 매수를 피하거나 반대로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은 알아도 실제로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못 해버리면은 결국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고, 코인 시장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방향을 잡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밈코인이나 중소형 알트코인으로 순환 펌핑장이 이어지는 거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요. 과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실제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반드시 이런 순서를 인지하고 있으셔야지 내가 100만 원 벌 거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 거 1억을 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처럼 먼저 오른 종목에서 일부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자금으로 밈코인이라거나 중소형 알트코인의 펌핑 구간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요. 그 수익 중의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장, 하락장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이 조정장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겐 공포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를 살펴보면은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을 때, 금방이라도 시장이 더 크게 폭등하고 상승할 것 같을 때, 그때 보통 그 다음날 하락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중장기로 진입해가지고 35% 수익 구간에서 절반을 익절을 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순환 펌핑장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실현을 하면서 현금 비중까지도 확보를 해뒀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명확한데요. 시장에는 순환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한 사람들만이 급락장에서도 여유있게 대응이 가능한 거고, 조정장에서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최고점에서 물렸을 때 나는 여유롭게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한다. 이런 전략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반대로 매번 상승장만 기대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써 버티는 매매는요, 결국에 실속을 챙기지 못할 거고, 그때 팔걸, 괜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물렸네, 이런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매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익 실현이라는 거요.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얘기인 거고,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 대부분 딱 한 개입니다. 혹시나 이거 더 상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과거 차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국에 내가 못 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아니면 또 큰 손실을 기록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하는 매매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판 돈을
실제로 출금을 하셔야지 그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이 진짜로 내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